자, 이제 법인세 과세 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를 이제 작성하는 형태의 문제인데 방금 앞에 세액 공제하고 최저한세하고 전부 다 섞여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문제 나오는 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문제 타입이에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문제는 우리 소득 금액에서 가산 조정하고 차감 조정해야 되는 부분 있죠. 그걸 우리가 내역을 파악을 해서 더하고 빼고를 쭉 다 적은 후에 나머지 부분을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게 있고, 또 다른 타입은 여기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대해서 최저한세 적용되어서 빼고 해야 될 부분을 빼고, 그리고 나머지만 반영시키기 위해서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와 함께 작성시키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서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쪽 부분을 중점으로 하는 게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쪽을 좀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서식이 이제 한 개가 더 붙게 되겠죠.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랑 같이 더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포인트로 주는 게 좀 더 들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타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쪽을 타입 중점으로 가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생각을 좀 종합을 하면서 다 풀어야 돼요. 자,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거는 데이터 안 맞게 쓸데없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582페이지에 기출문제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582페이지 회사는 1275 582페이지 자, 펴셨죠? 자, 문제 볼게요. 자,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여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자,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한다. 자, 이번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하고, 근데 여기에 세무조정 사항이 있는 거는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까지 하라고 적혀 있죠. 그럼 지금 그럼 내가 닫아버렸나? 지금 문제는 여기에 작성하는 것 중에 여기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사항을 우리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다가 조정까지 넣고 여기도 써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타입의 문제 나왔을 때 이제 절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손익계산서를 꼭 보여줘요. 그럼 이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항상 조정해야 될 기본적인 게, 잠시만요. 여기 법인세 있죠? 이 법인세를 조정하는 걸 먼저 잊으면 안 돼요. 얘를 가산해야 된다는 거 따로 말 없이 이렇게만 나와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게 우리 법인세 등이라는 얘를 우리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빠뜨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 조정하는 거 빠뜨리시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당기순이익 적혀 있죠. 이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를 계산서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쓸 정보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 한마디로 계산서상 당기순이익, 여기 있을 때에 저 금액을 쓰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지금 우리가 쓸 정보가 지금 이 두 개를 쓸 거란 이야기예요. 얘는 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쓰고, 얘는 가산조정 그리고 세무조정 시키면 세무조정까지 이 법인세는 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가산조정이고,
자, 2번 자료는 위 자료를 제외한 세무조정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단기만에 전무이사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퇴직금 1억 원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퇴직급여로 반영되어 있다. 회사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 전무이사의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 급여액은 1억 원이며 근속기간은 8년 6개월이다. 자, 이거 무슨 사항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우리 임원한테 퇴직금을 1억 원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아래 자료를 준 건 그럼 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으니까 퇴직금 한도를 계산해서 한도 초과난 거는 가산 조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최근 1년간 총 급여가 1억 원이죠. 1억 원인데 근속 기간이 8년 6개월이에요. 그럼 8.5니까 8,500만 원이 한도죠. 8년하고 반 했잖아요. 그죠? 제가 8.5로 한 것.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임원 퇴직급여 한도 계산하는 거. 최근 1년간 총 급여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 연수인데 이 근속 연수는 월할 계산이잖아요. 그죠? 우리 직원들은 10이라고 하는데 임원들은 10분의 1로 한다. 그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죠. 그럼 1억에 10분의 1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8년 6개월이니까 8.5죠. 그래서 제가 8,500이다라고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8년 6개월이니까 8년하고 절반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8,500 계산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8,500인데 지금 1억 원을 지급했으니까 1,500만 원 한도초가 난 거예요. 1,500만 원 한도초가. 그럼 잠시 후에 우리 그냥 조정할 건데, 그럼 이거 1,500만 원 한도초가 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송금불산이 임원 퇴직급여 상여금의 퇴직급여 한도초가 1,500만 원 그리고 상여라고 소득 처분이 되겠죠. 이게 나와야 되겠죠. 자, 다음은 2월 교섭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단기 이전에 공제된 내역은 없다. 그럼 2월 교섭금 적혀 있는데 우리 제가 2010년 거부터 된다라고 봐라 그랬죠. 그러면 2018년도 거는 2008년도 거는 안 되겠네요. 그럼 이 두 개만 지금 적용이 되겠죠. 그럼 합치면 3,500만 원이 2월 교섭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 2월 교섭금을 본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각 사님도 소득 금액이 나오면 2월 교섭금을 여기다 써줄 거예요. 써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을 우리가 본 거예요. 자, 다음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다. 자, 제가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 적혀 있을 때 최저한세 제외가 뭐뭐라 그랬죠? 연구인력개발비, 제일 처음 제가 말한 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재손실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거는 최저한세 제외라 그랬죠. 그러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라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에다가 쓸 거고 적용 대상에 방금 두 개는 여기 최저한세 적용 제외에 쓸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그거 기억하면 얘는 간단한 거죠. 절반 나누고 그리고 중간 연합세액이나 원천납부세액하고 자 여기에 또 가산세를 이야기하네요. 매출액 중 계산서를 미발급한 매출액 500만 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계산 시 매출액은 장부에 이미 반영한 그럼
조정사항은 아니고, 자, 이번에 계산서를 미발급했어요. 자, 세금 계산서하고 여러분들은 똑같이 보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는 부가가치세법이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적혀 있는 건 법인세법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계산서는 법인은 법인세법상이고 우리 뭐 개인은 소득세법상이죠. 그래서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하고 제도는 거의 똑같아요. 99% 똑같아요. 그럼 미발급하면 똑같이 미발급이고 우리 법인은 똑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고 가산세도 똑같아요. 그럼 우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얼마죠? 2%죠. 그럼 얘도 그대로 2%예요. 그럼 500만 원에 2%면 10만 원이 되겠네요. 10만 원의 가산세를 이따 써줄 거예요. 자, 가산세 기억 안 나면 볼 수 있는데도 이따 가산세 명세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7번에 납부세액은 분납이 가능한 경우 분납 신청한다. 자, 이거 제가 지나가는 말로 첫 번째 받을 때 1000만 원 이상 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는 분납이 안 돼요. 1000만 원까지 분납이 안 되고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분납이 되는데 1500이면 1차에 1000만 원 분납하는 2차가 500이 될 거고, 예를 들어 2400이라면 2000만 원 넘어가면 절반만 반반, 그러면 1200 1200 이렇게 될 건데 컴퓨터가 분납 가능한 금액을 알려줄 거니까 그거 보고 쓸 거예요. 그럼 얘도 별로 안 어렵겠죠. 그럼 이론상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가산세가 발생했죠. 가산세는 분납 대상이 아니에요. 가산세는 우리 가산세 뺀 나머지 가지고 이제 분납하게 나누고, 가산세는 1차 분에다 포함돼서 나올 거예요. 가산세는 분납 대상이 아니에요. 벌금이잖아요. 그죠? 자, 지금 제가 말로만 했는데 쓰면서 다시 이제 한 번 더 볼게요. 자, 문제에서 첫 번째 손익계산서를 보여주면 여기에 당기순이익에 5억 원이 있죠. 이 5억 원이 여기에 5억 원으로 와요. 시험 때 여기에서는 절대 불록이 하지 마세요. 불록이 하면 여러분들이 앞쪽에 적혀 있는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문제처럼 우리 아래 자료만 이용해요. 혹은 앞에 있는 입력된 자료는 다 무시하라 적혀 있으니까 불록이 하지 말고. 자, 그럼 5억 원은 손익계산서에서 받고, 자, 다음 우리 법인세에 대해서 5천만 원이 있고, 또 지금 5천만 원은 가산조정이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가 난 것도 1,500 있었죠. 그럼 2천만 원만큼 가산조정만 있었네요. 그러면 송금산입에 2천만 원이 되고, 여기에는 조정등록이라는 메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정등록 메뉴가 없기 때문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가서, 자, 여기 지금까지 우리 사용했던 거라서 F4번 눌러보시면 우리 법인세라고 치면 법인세 등이라고 있죠. 둘 중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법인세 있으니까 여기에 5천만 원, 제가 산수 잘못했네요. 6,500이다. 그죠? 예, 5천만 원 기타 사후 유출이고, 지금 제 산수 잘못했죠. 2천이 아니고 6,500이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임원 상여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도 F4번 눌러서 임원 쳐보시면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상여가 있죠. 금액 1,500만 원이다. 상여. 이렇게 쓰고, 자, 그럼 지금 이제 여기까지 작업은 끝났어요. 다음 3번에 2월 교성금에 대해서 2008년도 건 안 되니까 10년 이후 거 3,000하고 500하고 해서 3,500만 원을 여기 2월 교성금에 3,500만 원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세액공제, 세액 감면에 대한 거 있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이니까 100만 원을 최저한세 적용에다가 100만 원을 써주고 여기에 100만 원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다음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합쳐서 800만 원을 우린 최저한세 적용 제외에 800만 원을 써주고 다음 기납부세액의 중간연합세액 1,500이 있죠. 자, 여기에 중간연합세액에 1,500만 원을 쓰고 다음 그 아래에 원천징수세액은 원천납부세액에 50만 원을 쓰고 다음 우리 가산세가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2%라서 10만 원이 되죠. 이 10만 원을 여기 가산세액에다가 10만 원을 써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납부세액은 분납이 가능한 경우 분납 신고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여기 커서를 클릭하세요. 분납세액이 2차분에 납부할 거예요. 아래쪽 차가감 납부세액이 1차에 낼 거고 그럼 분납할 세액에 현금 납부 커서 여기에 커서 넣으셨나요? 그러면 왼쪽 아래에 보시면 여기 분납할 세액이 보일 거예요. 좌측 아래 보이죠? 보이죠? 굳이 나누고 있지 말고 이거 쓰면 돼요. 그대로 이만큼이 분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75만 원 쓰면은 지금 2천만 원 넘어갔기 때문에 절반인데 가산세는 분납이 안 되니까 10만 원이 1차분에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85만 원이라고 컴퓨터가 계산을 다 해줬죠. 그래서 그냥 여기 클릭하면 나와 있는 이거 쓰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이 문제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그죠? 자, 뭐가 들어가는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해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조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소득 금액 조정에 적혀 있는 이거는 우리 컴퓨터에서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원래 작성된 얘가 입금 산입 적혀 있는 가산 조정에 다 들어갈 금액이고 얘가 송금 산입 적혀 있는 차감 조정에 원래 불러서 들어가야 될 금액인데 우리가 앞 문제에 영향을 미칠까 봐 정보를 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기부금 한도 초과액하고 2월액 송금 산입액은 우리가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이 두 개 중에 하나 한도 초과하거나 송금 산입해 주거나 둘 중 하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한도 초과액이 떴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에 추인해 주는 금액이 있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지금 거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죠? 또 이제 2월 교선금에 대해서 썼는데 이 2월 교선금은 우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여기에 2월 교선금 명세서라고 있어요. 이제 지금 앞에 두 개는 우리가 봤던 거고 얘는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이건 공부할 거예요. 이따 이 서식만 가지고 제가 또 알려드릴 건데 그럼 여기에 작성한 게 2월 교선금에 대한 내역 가지고 지금 여기에 원래 불러와줘야 되는 거예요. 불러오게 하면 얘네들이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소득공제는 우리가 써주는 건데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대한 거 있죠. 이것도 우리가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라고 있어요. 자, 이것도 저와 같이 공부할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작성을 하면
조정 후 세액이라고 나오는 여기에 있는 이 금액 가지고 공제가 되도록 반영시킬 거예요. 이 금액만 들어오도록. 그럼 이 금액이 들어오면서 2월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앞시간 금요일날 공부했던 여기에 미공제액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이 값이 나오면 이거 빼고 여기에 값만 방금 그게 들어오게 되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이건 우리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한 걸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나중에 하는 작업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방금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에 쓰게 되면 세제한세 적용 제외라고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들어오는 것이 앞부분 작성 다 한 후에 마지막 합계표예요. 이 합계표에서 불러오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와야지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 들어와지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직접 쓰지 않고 전에 세제한세 적용 제외 세액공제의 연구인력 개발비 뭐 이런 거 봤었죠. 이런 여기에 들어와서 저장해줘야지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 불러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연합세액은 우리 교육용 버전에서는 안 열어줬기 때문에 직접 꼭 써야 되는데 원천납부세액은 우리 아래 원천납부세액명세서라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원천징수 당할 때 적용을 걸어 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도 없네. 불러와진 게 그쪽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작성을 하면 그럼 그게 지금 여기로 들어가게 될 거고 가산세는 여기에 또 가산세 계산서라고 있죠. 이 서식도 저와 같이 공부할 건데 여기가 우리 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공부했을 때 신고납부에 대한 건 우리 법인세든 소득세는 다 있다라고 했죠. 여기도 무신고, 과소신고, 일반, 부당 이렇게 해서 똑같이 있고 똑같이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뭐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다 적혀 있으니까 똑같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똑같고 미제출 가산세에서 자 우리 그 3만 원 초과하는데 적격 증빙 안 받은 걸 안 받으면 우리는 가산세가 2% 붙죠.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 거기가 지출 증빙 여기에요. 그리고 우리 일용직 지급 명세서 같은 거 이야기 제가 우리 책에 안 적혀 있는데 계속 여러 번 떠든 거 있죠.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직 지급 명세서 작성해야 된다는 거 그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써서 3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이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물밀잡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계산서에 대한 것도 우리 계산서 미발급, 지연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전부 다 있어요. 똑같이. 근데 세금 계산서는 우리 법인세법이 가산세 부과 안 해요. 근데 오해하는 게 이거 보고 오해하는데 이건 면세사업만 하는 법인이 있을 수 있겠죠.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세무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는 있죠. 그거 제대로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 여기서 하는 거지.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한테 세무계산서 관련은 다 혼나고 여기서는 혼 안 나요. 자, 지금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는지는 나중에 문제 풀면 다 아시게 돼요. 여러분한테 함정으로 나와서. 자, 그럼 여기에 작성을 하면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분납세액만 내가 봐가지고 여기 작성돼 나온 거 보고 여기에 써주면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만 나오는 거는 이걸 작성하라는 건데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원천납부세액이나 가산세나 2월 결손금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 최저한세가 문제에 단독으로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 하면서 아니면 얘랑 겹쳐가지고 써서 반영시켜라고 나올 거니까 섞여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를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시간이 애매하니까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